짧게 말씀 한번 해주세요. 라미네이트는 누렁이 갖고 계신 분들이 밝은 치아를 가질 수 있는 시술이고, 삐뚤삐뚤해서 고민이신 분들을 순식간에 예쁘게 만들 수 있는 시술입니다. 한마디로 치아 성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. 한마디로 치아 성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젤레일 붙이듯이 라미네이트를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진짜 그만큼 간단한 시술인지 라미네이트는 보통 위에 8개 아래 8개 하게 되는데, 위에 8개 붙이는데 한 5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젤레일을 제가 안 해봤지만 생각보다는 힘드실 수는 있어요. 젤레일 2시간 걸려요. 10개 붙이는데? 그러면은 젤레일보다 훨씬 쉬운 시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무삭제 라미네이트가 있는데 그게 진짜 가능한지 궁금해요. 정말 일부 경우에는 되는데요. 두 번째 치아를 측절치라고 하는데, 이 치아가 작은 분들이 외소치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. 이런 분들은 무삭제로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안 됩니다. 정말 대부분은 안 돼요. 그러면 최소 삭제라고 하는 그 라미네이트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? 최소 삭제를 저도 제일 추구하는 바인데요. 최소 삭제는 치아 배열이 어느 정도만 올바르다면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. 누가 봐도 치아가 좀 삐뚤은 사람들 있잖아요. 이렇게 된 분들은 할 수는 있습니다. 너무 많이 깎아야 되기 때문에 권장드리질 않는 거죠. 라미네이트 하고 나서 부작용 나는 경우들, 뭐 연예인들 분들도 나와서 말하기도 하고 하는데, 그런 분들은 적절하지 않은 케이스를 그냥 라미네이트로 빨리 하려고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. 되긴 하지만 잘 선택해야 된다. 라미네이트 하면 나중에 이가 시리는 경우가 있나요? 최소 삭제를 하더라도? 최소 삭제인 경우는, 시린 경우는 거의 없어요. 왜냐하면 삭제할 때 마취를 안 하고 하기 때문에, 그 말인 즉슨 신경까지 도달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. 상아질까지 하고 나서 시린 경우는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. 그러면 라미네이트가 깨지거나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까요? 물론 있습니다. 하지만 그 요새 붙이는 세라믹을 치아에다 잘 붙이면은 치아와 완전히 한 몸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깨지진 않고요. 사과 같은 거나 뭐 딱딱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권장드리진 않죠, 당연히. 근데 드셔도 대부분은 안 깨집니다. 마음에 안 들면 쉽게 뗄 수 있는지. 라미네이트는 아까도 말했지만 치아와 한 몸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툭 절대로 안 빠지고요. 두 가지가 있는데, 그냥 버로 갈아내는 방법이 있고, 두 번째는 레이저를 조사해서 툭 떨어지게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그럼 제거 과정에서 원래 치아는 손상이 안 되나요? 손상이 조금은 되죠, 당연히.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몸이라는 거는 구분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. 라미네이트랑 치아 사이에 시멘트가 있는데, 시멘트가 밝은 거를 쓰면 구분이 돼서 좀 쉬운데, 대부분 자연스럽게 하길 원하기 때문에 시멘트 자체도 구분이 안 됩니다. 그러면은 정말 조금씩 바람 불면서 해야 돼서 힘들죠. 치아도 일부는 손상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. 만약에 제거를 하면 라미네이트 없이 그냥 그 생리로 살 수 있어요? 최소 삭제로 한 경우에는 대부분 살 수는 있어요. 근데 당연히 너무 이상하겠죠? 옆에는 다 붙어 있는데 하나만 떨어졌다, 그거는 하기 힘들고, 뭐 다 뗐다 하면은 사실 살 수는 있죠. 라미네이트 하면 입이 좀 튀어나와 보일 수 있다. 이거 혹시 사실이에요? 사실일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대부분 광고를 무삭제 라미네이트로 치과들이 하는데, 실제로 가서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삭제인 거는 거의 없거든요. 근데 이제 나는 무삭제로 해주세요 하면은 그 위에다 그냥 붙이게 되는데, 그러면 이제 두꺼워지게 되는 거죠. 그게 올바르지 않은 선택입니다. 긴 교정 기간이 싫어서 이걸 라미네이트로 끝낼 수 있나? 너무 삐뚤은 경우는 사실 교정을 하는 게 맞고요. 일부 조금 삐뚤은 경우에는 앞니 쪽만 투명 교정으로 얘를 조금 펴놓고 그 다음에 최소 삭제 라미네이트 하시면은 너무너무 좋습니다. 라미네이트 이런 분들은 하지 마세요 하는 원장님 말씀하신 사람이 네, 있어요?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배열이 잘못된 사람들은 교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시면 돼요. 너무 많이 삐뚤은 사람은 무조건 교정을 하시고요. 일부 조금 삐뚤다, 인비절라인과 라미네이트를 병용해서 하시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라미네이트 잘하는 치과 찾을 때 체크리스트 이런 것도 다 일단 첫 번째는 어떤 블럭을 쓰는지를 봐야 되고요. 그 블럭을 자체 기공소에서 가공할 만한 능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체 기공소가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, 상담할 때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보셔야 됩니다. 그리고 세라믹도 다 세라믹이 똑같지가 않거든요. 그거를 뽑아내는 거는 기계가 하는 건데, 결국에 최종 가공은 사람이 하는데, 그 사람이 얼마나 능숙하게 자연스럽게 염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. 안 그러면 자일리톨 같이 이상한 라미네이트가 나오는데, 그런 거를 사례로 지금 광고를 하고 있다. 그러면 사실은 별로 잘하는 치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 라미네이트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.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